일단 우리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2003년도에 태아복지관에 입사를 했고요. 복지관에 이제 쉼터는 그 안에 이제 복지관 안에 부속 시설로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03년에 입사해서 2005년도에 강남구 청소년 쉼터로 이제 인사 발령을 받아서 2005년도부터 2011년 2월까지 한 5년 한 좀 넘어서까지 이제 쉼터에서 아이들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처음에는 입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청소년 지도사 같이 자격이 있어서 또 쉼터에 또 적합하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한 5년 반 정도 이제 청소년 쉼터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복지관에 복직을 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2018년에 쉼터의 소장 공고가 나서 제가 또 마침 쉼터에 이전에 했던 경력이 있어서 해당 또 자격이 돼가지고 2018년 11월에 지금 강남구 청소년 쉼터의 소장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쉼터의 소장으로 한 1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을 우선은 전공을 했고요. 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과 또 청소년 지도학,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 상담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침 그런 사회복지나 청소년 지도 관련된 공부와 또 자격들을 이수하면서 쉼터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출했다고 하면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24시간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고 또 독립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걸 24시간 지나면 이제 가출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학업이라든가 또 관계,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경우에 집을 이제 나오고 싶은 충동이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잠시 거처가 필요한 곳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에 이제 쉼터에 오는 경우가 이제 1차적으로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무난한 형태의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학대, 그러니까 가정 학대로 인해서 가정 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학대를 학대를 받게 되면 어쨌든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리하는 기간에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제 쉼터에서 일부 보호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강남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진로의 문제, 갈등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어떤 나름의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런 걸 원치 않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갈등의 요소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조부모 가정 안에서 이제 자라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양육 안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욕구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과 갈등 문제로 오는 경우들, 다양한 여러 개 가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이제 거의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오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학습할 수 있는 공간에 홈트라는 공간을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별도로 이제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활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주방 안에서 같이 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주방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침대든 아니면 온돌이든 잘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활실 안에 있는 침실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직원들이 사무하는 공간,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 쉼터 공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기본 보호 서비스 안에 식사 제공, 또 의류 제공, 관련된 목욕이나 머리 자르는 것까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형태를 이제 기본적으로 쉼터에서 보호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개월 단기 쉼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정 복귀나 또 자립, 그러니까 일상,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쉼터에 오는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또 쉼터에 와서 학업이 중단된 경우에 쉼터에 와 있는 경우에는 검정고시라든가 일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학업의 연장선을 계속 지원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대학 지원까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여가 활동이나 이런 문화 체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가 문화 체험에서 영화 관람이라든가 뮤지컬 관람, 밖에 나들이를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복지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다양한 체육 활동, 그래서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활동들을 또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 쪽에 관련돼서는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갈 수 없거나 아니면 혼자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립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 이제 직업인들을 초대해서 한개 직업을 탐색하는 교육들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립한 친구들이 생기면 저희가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이라든가 자립 거주지를 좀 알아봐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자립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기본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한 필요한 기술,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교육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정말 내가 혼자 자립을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자립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부터 실제 자립하고 난 이후의 생활까지 저희가 함께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또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 지원에 대한 서비스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건강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해를 한다거나 또 심한 우울증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최근에는 더 중점적으로 의료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타 이제 쉼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는 별도로 이제 저희가 가출 예방에 대한 또 지역사회의 활동들도 필요해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출 예방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를 또 찾아가서 가출 예방 프로그램들을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 대상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형태.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서울 가정법원하고 같이 위탁 체결, 협력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호처분 1호 처분 받은 청소년들을 위탁 보호하는 형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의뢰된 친구가 한 6개월 동안 저희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적응하고 잘 이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저희 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거나 쉼터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가장 이제 좀 뭔가 좀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쉼터는 법적으로 이렇게 입소를 하면, 그러니까 얼마 기간 동안 꼭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그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확 바뀌거나 뭐가 동요가 돼서, 또 워낙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이 아이하고 관계하면서 지원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까지 어디 선까지 아이들하고 이제
뭐 이후에 사례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방향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좀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저도 실제 실무하면서 많이 경험해보기도 했고 직원들이 저랑 슈퍼비전 하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는 예전에 이제 실무 소장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실무자로 일했을 때 만났던 친구긴 한데 뭐 최근에 이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TV에도 나오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잘 쉼터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계획을 세워서 꿈을 찾아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개그맨 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또 좀 쉼터하고 또 관계한 것들이 되게 뭐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하기도 했고 또 쉼터를 잘 또 이야기해 주셔서 또 쉼터에 대한 인식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전환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는데 그 친구가 또 인사도 하고 같이 찾아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 분야에 일을 하시려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만나는 것이 나한테 짐이 되고 어려움이면 만나는 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청소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지를 좀 먼저 스스로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준비된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나 자격에 관련된 요구 사항들이 또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뭐 복지에 대한 뭐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이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또 현실적으로 이 청소년 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세나 태도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런 자격에 대한 요건들도 뭐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만 청소년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주변의 환경, 사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가족이든 뭐 학교든 이러한 다양한 체계들이 어떻게 청소년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야 아마 또 아이들을 다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데 유용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아주 청소년 분야에서 또 현장에서 유용한 지도자로 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디딤터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딤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